그날은 분명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여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진 그날, 갑자기 닥친 비극은 이날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6일 새벽, 갑자기 치솟은 불길은 비극을 암시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거세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금방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차의 거센 물줄기 탓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 어두운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어두운 형체의 주인은 20대 남성 전오도 씨와 전오도 씨의 여동생 전다영 씨, 그리고 전다영 씨의 약혼자 김모 씨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입과 코 속에서 화재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나타나는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고 이들의 몸에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누군가 이들을 살해하고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 판단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도 이러한 경찰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전호도 씨의 몸에는 흉기로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9군데가 남아있었고 전다영 씨의 몸에는 12군데, 약혼자 김 씨의 몸에는 4군데가 남아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러한 상처로 인한 사망으로 사인이 드러나면서 화재와는 무관한 죽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사건 전 상황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4월 5일, 이날은 분명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전다영 씨가 남자친구인 김 씨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상견례를 한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후 전 씨 남매의 어머니 박모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회포를 풀며 그날 밤까지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물은 전오도 씨와 전다영 씨, 전 씨 남매의 어머니 박 씨, 전다영 씨의 약혼자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누나와 매형까지 모두 6명. 이들은 맥주 15병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뒤 헤어집니다. 오후 11시 30분경 가게 뒷정리를 해야 하는 어머니 박 씨를 남겨두고 김 씨의 누나와 매형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이들은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전 씨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각은 밤 12시 30분경. 남매와 약혼자 김 씨가 집에 잘 있는 것을 확인한 어머니 박 씨는 잠시 후 1시경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40분 뒤인 새벽 1시 40분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화재 양상을 분석해 추정한 화재 발생 시각은 오전 1시 20분. 이에 경찰은 어머니 박 씨가 집을 나선 오전 1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오전 1시 20분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과 20분 만에 이러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범행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범인은 이날 왜 이 집에 침입해 세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사건 현장에는 무언가를 뒤지는 적이 전혀 없었고 사라진 금품도 없었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침입한 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렇다면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전다영 씨의 몸 어디에서도 성범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의 가능성도 제외하면 결국 이번 범행의 목적은 살인 그 자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연쇄살인과 같은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이들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것은 현장에 남겨진 몇 가지 정황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사건 현장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문을 열어줬거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직접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면식이 없는 인물이라도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4살 된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려 누군가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침입하면 이 강아지가 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시 이웃 주민들 중 어느 누구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르던 강아지도 낯선 사람이 오면 짖기보다는 달려가 안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 낯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며 분명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웃 주민 중 누구도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범인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온 범인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만약 범인이 애초에 범행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즉 집안에서 갑자기 생긴 불상의 이유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던 것이라면 집에 있던 인물과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단서가 집안 싱크대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2자루의 흉기입니다. 이 2자루 모두 원래 집안에 있었던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발적인 범행일까요? 이런 우발적 범행의 경우 대부분 어떤 이유로 극도로 화가 나 오버킬과 같은 과도한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흔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상흔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급소만을 노린 대단히 절제된 형태의 공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즉 우발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집에 찾아왔고 집에 있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 집안에는 전다영 씨 외에도 2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약혼자 김 씨는 180cm가 넘는 키에 100kg이 넘는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였고, 전호도 씨 역시 80kg이 넘는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2 건장한 체구의 남성을 비롯한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건장한 체구를 가진 피해자들의 저항 없이 이들을 제압했을까요? 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여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날 상견례 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한 결과 2 남성 피해자는 0.15%와 0.14%로 만취한 상태였고, 전다영 씨는 0.05%로 약간 취한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나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상황. 늦은 밤이고 술에 취한 정도를 감안하면 2 남성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범행을 재구성해보죠. 일단 범인은 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술을 가장 적게 마신 전다영 씨가 문을 열어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2 남성은 깊게 잠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깊게 잠든 상태가 아니라면 건장한 체구를 가진 2 남성은 범행 과정 중 분명히 저항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범인은 2 남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틈을 봐 부엌에서 칼을 챙겨 전다영 씨를 살해하고
나머지 두 남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얼핏 듣기엔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흔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두 남성 전호도 씨와 약혼자 김 씨의 경우 목과 복부 등 급수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확실하게 치명상을 가하기 위해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전다영 씨의 몸에는 살해를 할 의도로 공격을 가했다기에는 이상한 상흔이 다수 존재합니다. 왼쪽 어깨 뒤쪽이나 관자놀이, 머리 등에 난 상흔은 치명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위였습니다. 앞서 두 남성에게 가한 공격과는 달리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공격.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살해하기 전에 전다영 씨를 위협하며 무언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남성과 전다영 씨가 서로 상흔의 양상이 달랐던 것처럼 범인이 두 남성을 공격할 때 사용한 칼과 전다영 씨를 공격할 때 사용한 칼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남성을 살해할 때 사용한 칼은 일반 부엌칼이었지만 전다영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칼은 얇고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의 공격 양상과 다른 형태의 흉기. 이는 범인이 두 명임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날 새벽 이 집을 찾은 검은 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은 의심스러운 한 인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그 인물에게만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사건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 혹은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신 사전 정보들은 잠시만 잊어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전씨 남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 문제로 자주 다툰 사채업자. 두 번째 용의자, 사건 4개월 전 전씨 남매의 사망보험을 들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남매의 어머니 박씨. 세 번째 용의자, 전호도 씨가 자신의 직장 내 횡령 부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 A씨. 여러분은 이들 중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 다음 용의자 중 누가 범인에 가까운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미제 사건인 만큼 이들은 모두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다른 범인의 가능성도 존재하죠. 만약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 용의자들의 의혹과 그 의혹의 해소 과정, 그리고 정말 누가 범인에 가까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또 여러분이 남겨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해 함께 범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